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야, 대단하네. 제가 이제 1960년대에 1960년대에 학교 다닐 때 2025년까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야, 2025년이면 1960년 되면 까마득한 옛날이 앞날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0년 되니까 2000년 되면 40, 50, 6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젊으니까 앞날이 앞으로 많이 남아서 창창하겠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30년까지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까마득한 앞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요즘에 뭐 고온 현상, 그 다음에 그 태풍,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재해도 먹이 사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동물이지만은 사람도 엄격히 말하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먹이 사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도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자연이 다 죽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연의 섭리라는 게 먹이 사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삼각형. 맨 꼭대기에는 사자, 호랑이, 그 위에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먹이 사슬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고, 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먹이 사슬의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단지 머리가 영리해서 원자폭탄이라든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한다 뿐이지, 호랑이, 사자들은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육박전으로 물어뜯고 죽이고 먹히고, 그렇게 해서 그 생존이 먹이 사슬로 이어져서 먹히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개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람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것도 먹이 사슬의 한 이론상에는 먹이 사슬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도 그렇잖아요. 자연이 다 파괴돼 가지고, 자연이 다 망가져 가지고 완전히 자연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연도 먹이 사슬의 그 기본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연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자연이라는 게 이 세상에 다 없어진다. 그럼 안 되지. 나도 움직이고 먹이 사슬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지.
그런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게 먹이 사슬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이 자연재해를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거의 죽이고 환경이 회복될 정도까지 사람을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죠. 그게 그 자연의 섭리 그리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넓게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사람이 저기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생존 경쟁의 먹이 사슬이에요. 먹이 사슬이라고 넓은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사람이 얼마 없을 때 한두 명 뭐 조금 있을 때는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치열한 경쟁은 점점 더 극과 극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점점 상승하다 보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국지전이 일어나고 큰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 사슬의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많이 줄인다. 그 자연이라는 그 영역을 보면은 참 잘하는 짓이다. 너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줄여라. 자연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도 좀 사람을 많이 죽여라. 그러면은 자연도 회복되고 세계 그 인간 사이가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사는 상태가 될 때까지 싸워서 사람을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원리가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동물의 개체수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그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은 그 자기 그 사냥할 상대를 딱 봅니다. 딱 봐가지고 얼룩말 호랑이나 사자는 그 영양 이런 걸 좋아하지요. 딱 봐가지고 저놈이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잘 뛰겠는데 저놈은 내가 뛰어가서 잡아먹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 봐요. 아주 완전히 그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냅니다. 그래서 저기 병 하는 놈이 있구나. 저놈이 뭔 병에 걸리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 하는 거 있구나. 그래서 저걸 잡아먹겠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어디 다니다가 다리를 다쳐서 잘 뛰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병이 걸려서 병약으로 해서 길을 맨다든가 그런 걸 이제 청소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먹이사슬을 잡아먹기도 하고 청소, 자연의 깨끗한 청소를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고기는 별로 안 먹습니다. 다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사람 말하면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의 썩은 고기를 또 먹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주고 자연을 깨끗이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동물도 그런 영역의 동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균이나 미생물이 전혀 없다면은 사람이 죽든지 동물이 죽으면은 그게 썩어서 분해가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년, 2000년의 그
미라로 보잖아요. 공기 차단을 완전히 해가지고 그 미생물이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공 상태로 딱 하게 되면은 1000년, 2만 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살만 살짝 녹았다 뿐이지. 부패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나 병균이 하는 그 영역, 그 기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거기에서 자라면서 뜯어먹고 그리고 썩고 부패해서 흙이 되도록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 각 분야별로 영역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나 병균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러한 영역에 좋은 기능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병균이 전혀 없어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거는 이 세상에서 종말이 오게 됩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병균이 없고 미생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람도 병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살게 되면은 지금의 100년을 살아도 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죽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100년, 만년을 살아봐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균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사람이 침범해가지고 사람이 늙었구나. 이제 늙었으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너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저승사자가 나보고 침범을 해서 병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켜라. 그런 자연의 그 섭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다 됐으니까 병균이 침입해서 폐렴을 걸리게 해서 빨리 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연의 섭리의 그 이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균, 미생물 모든 것이 우리는 마냥 나쁜 영역의 생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섭리는 골고루 다 그 영역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 한자, 한문 이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옛날에 고전책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뭐 공부를 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한자, 한문 옛날 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머리에서 터득이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동물에서 이 영장이 아니라 만물,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 있는 중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동물, 뭐 자연 모든 부분에서 두뇌가 가장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의 동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장이라고 그 단지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간자를 쓰는 것은 동물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먹이 사슬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국지전이 사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이제 사자, 호랑이, 토끼, 영양 잡먹는 그런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그 먹이 사슬 같은 그런 이론이다. 그런 이론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에 1960년대 저 공무원 시험 봤는데 그때는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그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거의 시험을 보면은 그 60점 이상 맞으면 다 합격입니다. 100명이 응시했다고 그러면은 한두 명이 떨어질까 말까 그래요. 과락으로. 그리고 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점점 경쟁률이 높잖아요. 점점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3,000대 1, 10,000대 1 이렇게 갑니다.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이 그전에 그걸 계속 이러고 보잖아요. 1910년대, 1920년대 그 연대별로 보면은 사람의 그 취직 경쟁률도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것도 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생존의 사슬, 먹이 사슬, 생존의 사슬, 먹이 사슬, 생존의 사슬이라고 봅니다. 동물의 먹이 사슬, 생존의 사슬 같은 이론이다. 사람의 세계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 그 기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천년 만년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그것만 다른 나라는 땅을 내가 뺏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런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침범을 하지 말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은 그 전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이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서 그렇게 되느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등농망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등농이라는 게 농자가 그게 옛날에 그 큰 나라는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 마을 같은 것을 차지를 해서 얻었다. 그게 얻을 득자입니다. 언덕농자라는 게 조그마한 마을이고 큰 나라라는 뜻은 아니고 그 농이 조그마한 마을 정도의 큰 나라는 아니고 그걸 이제 얻을 득자입니다. 등농. 그걸 얻었는데 망촉이다. 촉나라라는 게 중국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농이라는 것을 얻어서 전쟁을 해서 차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총나라를 먹고 싶다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망, 발알망 짰습니다. 망촉, 총은 총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이좋게 우리가 서로 예를 들어서 남한, 북한 싸우지 말고 불가침 조약해가지고 무기도 서로 생산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 분단국으로 살자. 그 이론이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의 섭리 이론을 봤을 때, 그리고 사람의 기본 인성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게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천성은 천사같이 착한 성질이다. 그렇게 하고 아주 잔혹한 성질이다.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지독한 잔혹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본래 성질이 우리가 이제 숨기고 사니까 그렇지.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해서 사이간자를 씁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의 법을 규정을 만들고 정치라는 제도를 만들고 배우고 질서라는 걸 배우고 도덕이라는 걸 배우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나쁜 짓이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제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야성은
야성이 수그러들어서 밑에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하고 정치를 하고 법이 존재하고 도덕을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잔혹성이 있는 그런 야성, 밑바탕에 있는 본성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잠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때 나타나게 되느냐,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잖아요. 우리가 권투 선수 같은 데 보면은 권투수가 4강 링에서 한 대 때려가지고 다운되면은 야 소리를 지르고 뭐 킥복싱을 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면은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잖아요. 쾌감이 난다고. 그게 이제 밑바탕에 숨어있던 본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의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지금의 누가 뭐 해부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논쟁으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옛날에 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도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그 야성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쟁심이라는 게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끝도 없으면은 경쟁심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야성, 본성이 나쁜 성질이 있으면은 끝도 없이 나쁜 성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고받고 무기를 갖다가 싸움을 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그 경제 쪽으로 전쟁을 또 하잖아요.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런 것도 전부 다 생존 사슬에 의한 전쟁, 먹이 사슬에 의한 전쟁입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전쟁, 생존 사슬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생존할 거 아니에요. 생존 경쟁 사슬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섭리고 기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연이 지금 사람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완전히 종말로 지금 빠지게 되다. 자연이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연도 그 우주의 생존의 사슬에 한 영역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이 동원하는 그 싸움의 무기는 자연재해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겠다. 지진을 일으키겠다. 고온 현상이 오겠다. 기상이변이 오겠다. 해서 농산물 생산을 제로로 해라. 여기저기서 불바다가 되라. 바다가 오염돼서 해산물이 전혀 없어라. 그렇게 돼야 사람이 생존 사슬, 먹이 사슬에서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자연 환경도 살고 모든 영역에 있던 그 분야별로 화목하게 잘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자연 환경도 원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의 사슬, 먹이 사슬, 이런 기본 그 자연의 섭리 이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이기고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없어져서 환경이 완전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못 삽니다. 자연이 완전히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나빠졌다. 그러면은 지구상의 온도가 한 50도, 100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삽니까? 못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자 배우고 옛날에 그 고서, 전서 이런 걸 배우면서 머릿속에 터득한 그 자연의 섭리 이론을 지금의 어떤 책을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 개인이 창출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떠한 인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협력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은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러니까 환경도 괜찮고 사람 인구도 적당히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물가 안정 정책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물가 정책을 편다 하면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지만은 극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환경이 점점 심하게 파괴돼가 인구가 이대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점점 파괴된다. 어떠한 백방의 방법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제로 상태가 돼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인구가 줄지 않고 지금의 이대로 있다고 해도 전쟁은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생존의 사슬 전쟁, 생존의 사슬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섭리 이론, 자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본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합의를 해서 전쟁하지 말자 해도 전쟁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전쟁은 앞으로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논거의 중심이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성인들 제자 백가라고 하는 건 공자 뭐 이런 사람 성인들도 제자 백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금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그런 사람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이 모든 것이 부화 상태 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로 가잖아요. 그거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좀 농사도 잘 돼가지고 풍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자연 환경부터 우선 개선이 되고 인구가 줄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 국가도 생기는 것은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본능이고 이치가 그래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소멸 국가도 생겨서 없어지는 국가도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인구가 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라만 인구 증가 정책을 해가지고 계속 그 나라가 살아남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연의 섭리, 본능, 이론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는 난세 중에서 난세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정책을 써도 물가 안정,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로 논쟁의 그 근거 어디에 있느냐? 환경 파괴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인구 포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 먼저 해결돼야 다른 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물가 안정, 이런 것은 자연환경을 좋게 하기 전에는 그 물가 안정,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 나라부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돈도 많고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되돌려 주자 해서 연금 제도라든가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범주를 생각하면은 널리 보면은 전부 다 그게 사회복지, 그러니까 분배 배당을 하자, 그런 목적에서 했잖아요. 그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연금을 자동 조정 장치를 한다. 이런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역성장을 하는 마당에 사회복지, 옛날에 잘 나가던 나라 경제 성장률 때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복지 정책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나빠가지고 나라 살림살이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사회복지 정책부터 줄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고 이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이게 소득 대체율이 점점 줄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제가 얘기하는 농고 자체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따위 정치를 해가지고 연금 주는 돈도 점점 깎이고 대체율도 줄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응? 이게 당장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다. 바로 논쟁의 근거를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산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지금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전쟁을 하지 말자 해서 평화를 협정하자 해도 전쟁은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생존사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투하잖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가난해서 죽겠다. 그래서 I am hungry. 나 배고파서 죽을 징이다. 헝거리 정신, 헝거리 멘탈이다. 그래서 권투를 하면은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색시 얻어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어려울 때 권투에 뛰어들었지요, 한때.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챔피언이 되면은 먹이 사슬에서 승리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치열한 경제 전쟁, 이런 데서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일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